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의사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당국과 중앙병원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당초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중국 당국의 처벌까지 받았던 이 의사는 확산 초기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다 자신이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병원은 리원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싸우다 불행히도 감염됐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트위터를 통해 리원양의 죽음에 매우 슬프다며 그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한 일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원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낸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리원양은 지난해 12월 30일 화산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스 확진 환자 7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동료 의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이 사실은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공안은 리원양과 다른 의사 친구들을 데려가 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해쳤다면서 훈계서를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리원양을 외로운 내부 고발자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됐습니다. 리원양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한중앙병원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댓글이 50만 건 가까이 쇄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이제는 한인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어제 세계 최대 의류 박람회인 라스베이거스 매직쇼가 개막했지만 중국인 셀러들을 피하기 위해 바이어들의 발길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매자들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구매자들이 줄었다. 어제 개막한 라스베이거스 매직쇼에 참석한 상인들의 말입니다. 미국 현지 바이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겁을 먹어서 특히 큰 회사 바이어들이 이번에 매직을 참가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당수의 의류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 매직쇼에서 계약을 따더라도 제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다수의 한인 의류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주니어와 영 컨템포러리 부스가 변경된 것은 또 다른 악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바이어들이 줄어든 데 이어 한인들의 부스가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로 배치된 겁니다. 손님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미 전역에 널리 알려지며 한인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 박람회도 문제지만 중국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원단업 등 다양한 산업이 정체된 모습입니다. 중국인 특수를 누렸던 LA 한인타운 내 요식업소들 역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또 다른 중국인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식당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한인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인들은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3차로 철수하는 미국인 약 320명이 텍사스주와 네브라스카주에 격리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약 320명이 우한에서 전세기 2대에 탑승해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0명이 탄 전세기 한 대가 오늘 중으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도착하며 탑승객들은 네브라스카주 방위군 훈련기지 인근에서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The purpose of the quarantine is to identify any new onset of illness among this group right away should it develop. Medical personnel will be scree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se folks every step of the way, including before takeoff, during flight, and following arrival. 또 다른 250명은 다른 전세기 편으로 내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레클랜드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다만 이 전세기는 텍사스로 가기 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격리된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기착해 신종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곳에 남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1차로 우한을 탈출한 미국인 195명을 태운 전세기 한 대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이들이 격리됐으며 어제도 약 350명을 실은 전세기 2대가 캘리포니아로 귀환했습니다. 어제 한국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승객 3명이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LA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05편은 미 당국으로부터 LA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탑승객 3명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이후 검역 절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탑승했습니다. 여객기는 어제 오후 5시경 라스베이거스 맥커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 있는 미국인의 경우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당국이 지정한 전국 11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만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0.1%포인트 차로 앞서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7%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부티지지가 26.2%, 샌더스가 26.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격차는 0.1%포인트까지 줄어든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1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3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2%의 지지를 얻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8%,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12.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다음 주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두 번째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의 부티지지의 돌풍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관록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회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인디애나의 한 아파트에서 4명의 20대 젊은이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살인사건을 담당한 경찰 2명이 용의자들을 쫓다 총상을 입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디애나의 한 아파트에서 21살이 채 안 된 4명의 젊은이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인디애나 경찰에 따르면 지난밤 10시 30분쯤 한 아파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상을 입은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The victims were determined to be 3 males and 1 female, all aged 19 to 21. We can tell you that we do not believe that this was a random incident. We believe that this was definitely a target incident.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살인사건 용의자를 쫓던 경찰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글렌버니 커뮤니티에 거주한 한 남성이 집안에서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뒤쫓았으며 용의자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던 경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어서 용의자를 뒤쫓던 또 다른 경관은 스토니비치 커뮤니티에 도착할 때쯤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the car never stopped. It just started shooting at the detectives. 다행히 2명의 경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의 사건을 연방정부가 증오범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텍사스의 한 법원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우스의 기소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총격범은 당시 엘파소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멕시칸들이 미국을 침략해 점령하려 한다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은 사건의 재판을 종결짓지 않았으며 총격범은 연방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재외선거, 사전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현재 뉴욕 일원에 등록된 사전투표 신고자는 5,900명으로 전체 한인 동포의 3.7%에 달해 굉장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재외 동포의 투표권은 한국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투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며, 다만 그 권리를 행사를 하시려면은 2월 15일까지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등록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4월 재외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껏 순회 접수는 한인 단체들의 모임과 교회를 방문해 총 29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순회 접수를 할 경우 여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미비된 신고 신청이 많아 남은 10일 동안 이를 보완하고 광고를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신고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권 번호와 기본적인 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록이 어려운 경우 뉴욕 총영사관 6층 민원실로 와서 직접 신고 신청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코네티컷, 필라델피아 등 5곳의 한인회에도 양식이 배치돼 있어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뉴욕 공관으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우편 메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남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무이고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우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수거함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쇼핑몰에 설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어제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레 1층 광장에 우편 투표지 수거함 설치를 축하하는 리본 커팅식을 개최했습니다. 높이 3피트, 무게 1000파운드의 수거함은 선거관리국이 오는 3월 3일 선거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카운티 110개 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중 하나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 선거 시스템 안내와 취업 기회, 언어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데스크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국은 앞으로 우편 투표지 수거함을 중심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 미주 글로벌 센터가 LA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개소식에는 김중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신영 LA 총영사관 교육영사,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한 이사장 등 한국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원격 대학의 미주 지역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 대학교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개 외국어를 포함해 경영과 행정 등 모두 10개 학과가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 있고 여기서도 정규 4년제 학위를 주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도 이제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런 학위를 준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우선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가 캠퍼스인 한국의 사이버 대학은 교육부에서 원격 대학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1개 대학이 사이버 대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는 모두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해외 80여 개국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혼젖세를 보였습니다. 3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50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관세가 10% 부과됐던 제품은 5%, 기존 관세가 5%였던 제품은 2.5%로 관세가 낮아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15% 관세를 7.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 측이 트위터의 실수로 오스카 수상작 예측 포스터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기생충은 국제영화상과 미술상 등 모두 4개 부분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영화 팬들 중 진짜로 호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투표가 진행 중인데 왜 예측 명단을 올렸냐며 분노하는 팬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지난해 4분기 역대 가장 많은 신규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600만 명이 증가한 1억 5,200만 명으로 트위터는 지난 분기 일간 활성 이용자가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쌀쌀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대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밤 기온은 40도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낮 기온도 60도대로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